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 이 건보 면접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또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 전문가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건보 면접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경험행동 면접부터 상황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까지 각 유형별 특징이랑 또 효과적인 대비 전략은 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면접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돌파구를 딱 마련해줄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험행동 면접, BEI라고 하죠. 그리고 상황 면접, SI, 마지막으로 토론 면접, GD. 이렇게요. 이게 단순히 지원자의 스펙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가치관,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세 가지나.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건 그 경험행동 면접, BI일 것 같은데요. 그죠? 과거 경험 묻는 건 다른 기업 면접에서도 많이들 겪어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건보 면접은 이게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BEI 자체는 오래된 방식이긴 한데요. 건보 면접의 특징은 그 질문에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냥 도전 경험 말해보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업무 외적으로 스스로 좀 높은 목표를 세워서 달성했던 경험 있나요? 라거나 기존 방식의 어떤 비효율성을 발견해서 개선을 시도했던 경험은요? 처럼 아주 상세한 상황을 딱 집어서 질문합니다. 와. 네. 또 갈등 해결 경험 같은 경우도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동료랑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엔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되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예상 질문 목록의 답변만 이렇게 달아놓는 식으로는 실제 면접 가서 제대로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탁 질문 들어오면 당황하게 되죠.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온다면 사실 모든 상황에 맞춰서 경험을 다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원자들이 좀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장 흔한 함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리스트에 갇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출 질문에 각각 다른 경험으로 막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면접장 가서는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역방향 준비를 좀 강조합니다. 역방향 준비요? 네, 질문의 경험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핵심 경험 에피소드를 먼저 한 5개에서 8개 정도로 추려내는 겁니다. 문제 해결했던 거, 협업했던 거, 갈등 조율 경험, 원칙 준수, 고객 응대 경험, 이런 식으로 성격별로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 핵심 경험들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의 질문에 한번 대입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경험으로 A 질문에 답할 수 있겠는데? B라는 질문에는 이 경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하나의 잘 정리된 경험 소재가 여러 질문을 좀 유연하게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경험을 먼저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입해보는 역방향 준비. 야,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 BEI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스스로 점검해 볼 만한 그런 핵심 기준 같은 거, 한 3가지 정도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딱 3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고른 그 핵심 경험 5개에서 8개 정도가 문제 해결, 협업, 고객 응대 같은 다양한 직무 역량을 잘 보여주는가, 이거고요. 둘째, 그 각각의 경험들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 행정직이든 건강직이든 요양직이든 그 직무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는가,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셋째,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 변형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유연한 적용 가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너무 길거나 한 1분 넘어가거나 핵심 없이 막 나열하는 건 좀 피해야 하고요. 네.
핵심 경험 선정, 직무 연관성, 그리고 유연한 적용. 아, 이거 꼭 명심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상황 면접, SA로 넘어가 보죠. 이건 이름부터가 좀 생소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잡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황 면접은 말 그대로 가상의 어떤 업무 관련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요. 거기서 지원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걸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뭐 PT 면접처럼 자료를 주고 그걸 분석해서 발표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애는 BEI 면접 보다가 갑자기 면접관이 책상 위에 있던 A4 용지를 탁 뒤집어서 보여주면서 즉석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죠. 우와, 갑자기요? 그런데 가장 최근, 그러니까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면접관이 그냥 말로 상황을 쭉 읽어줍니다. 그럼 지원자는 그걸 듣고 바로 답변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주어지는데 종이 없이 그냥 귀로만 듣고 상황의 핵심이랑 그 딜레마를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논리랑 기준을 세워서 답변해야 하니까 이게 상당한 집중력하고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이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고 바로 답변이라니. 와, 이건 정말 순발력 싸움이겠는데요. 실제 업무 현장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딜레마 상황 같은 게 주어지는 건가요?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당신 팀 동료의 명백한 실수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울면서 자기 실수로 좀 덮어달라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요. 아, 어렵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당신은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팀 업무 방식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건의했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야, 뭘 잘한다고 나섰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러면서 변화를 꺼립니다. 어떻게 이 선배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인성 질문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건보 현직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진짜 우리 실무에서 겪을 법한 일들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친다고들 하세요. 뭐 보고 체계의 문제라든지 동료와의 어떤 미묘한 갈등, 원칙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아, 정말 실제적인 딜레마 상황들이군요. 그럼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질문에 대비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결국에는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 그리고 윤리의식. 셋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마지막으로 조직의 규정이나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원칙과 책임감,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핵심 이슈를 슬쩍 회피한다거나 규정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그런 답변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점 요인이 커요. 상황 유형을 좀 크게 나눠보자면요. 보통 뭐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문제, 또 대인관계나 소통 문제,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카테고리별로 나름의 대처 원칙을 미리 세워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책임감에 기반한 일관된 판단 기준,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대처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것.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요. 토론 면접, GD입니다. 이것도 그냥 막 싸우는 토론이 아니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건보의 토론 면접은 그 경쟁적인 토론, 디베이트가 아니고요. 협력적인 토의, 그룹 디스커션 형식입니다. GD라고 하죠.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주제, 주로 공단의 주요 사업이나 최근 이슈와 관련된 자료, 뭐 통계 자료나 뉴스 기사 같은 걸 줍니다. 그걸 보고 조원들하고 같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자료가 주어지는군요. 네, 자료가 주어지긴 하지만 평소에 건보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관련 정책들, 예를 들면 뭐 요즘 이슈가 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 문제 아니면 장기요양 보험제도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면 자료를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내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핵심을 파악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 협력적 토의 형식이고 사전 지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그렇군요. 그럼 이 토의 과정에서 면접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닐 텐데요? 아, 그럼요. 당연히 발언량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질이 중요합니다. 평가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기본이고요. 둘째는 단순히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을 좀 발전시키거나 보완하는 능력, 그러니까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그렇게 나온 여러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잘 종합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합의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이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리더십이라든지 조율 능력 같은 게 드러나게 됩니다. 경청과 존중의 태도, 건설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합의 도출 능력.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 토론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좀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나 이건 정말 감점 요인이 된다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몇 가지 좀 흔한 탈락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주제나 주어진 자료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좀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 이러면 평가 자체가 어렵죠. 또 자기 의견만 옳다고나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중간에 끊거나 무시하는 그런 독단적인 태도, 이것도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논의가 막 산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만 집착해서 전체 흐름을 못 보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쫓겨서 결론을 제대로 못 내거나 아니면 그냥 나온 의견들 단순히 다 나열하는 식으로 좀 애매하게 마무리하는 경우,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의를 하다 보면 가끔 좀 토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소극적이거나 해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뭐 이른바 빌런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과도 원만하게 협력하면서 팀 전체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것도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대처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함께 보는 거죠. 이야, 정말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건보의 주요 이슈들을 미리 좀 파악해두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관심은 뭐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나 안착 방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같은 거. 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전략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개선 문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같은 주제들. 이런 것들은 정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단골 주제들입니다. 이런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미리 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두면 어떤 자료가 주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좀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칠 수 있겠죠. 네. 오늘 경험행동 면접부터 상황 면접, 토론 면접까지 건보 면접의 A to Z를 쭉 짚어봤는데요. 와, 진짜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 유형별로 요구하는 역량도 다 다르고 준비해야 할 범위도 상당히 넓고요. 이걸 혼자서 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맞습니다. 시중의 정보는 많지만 그걸 실제 면접처럼 연습하고 또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스터디를 구한다고 해도 멤버 구성이나 운영 문제로 효과적인 진행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나온 게 이제 브릿지인 AI PT 풀 패키지 같은 그런 도구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건보의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신 이슈들, 이건 현직자분들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해서 개발한 건데요. 이런 걸 반영한 상황 과제나 토론 과제를 지원자가 직접 풀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직접 풀어보는 거군요. 네,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지원자가 답변을 입력하면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주고요.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피드백하고 개선 방향, 심지어는 모범 답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마치 개인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습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면접 학원이나 컨설팅 비용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픈 기념으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와, 혼자서도 실전처럼 연습하고 AI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하겠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건보 면접이라는 그 높은 산을 넘기기 위한 아주 상세한 지도와 나침반을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면접을 준비하시는 당신에게 좀 자신감을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경험행동, 상황, 토론, 이 다양한 면접 유형들을 쭉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건 당신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보의 직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행동을 이끌 내면의 기준 말이죠.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종 합격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 당신의 성공적인 도전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